안녕하세요. 세타셀러입니다. 오늘은 무자본 창업, 그 다음에 소규모 창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고민되는 지점들을 해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성이 있는지를 제가 말하는 이 공식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24살 때 더 기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한 200 몇 페이지 되는데 거기서 건질 내용은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저는 여기서 많은과 높은 이 두 가지 형용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우진 씨 다 아시죠? 현우진 강사.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1타 강사이시죠? 그분은 아까 제가 말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해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많은? 높은? 둘 다일 거예요. 그래도 좀 더 비교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요. 높은 가치보단 많은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로만 했다면 높은 가치, 적당한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강의로 뿌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의 몇십만 명의 수강생들에게 적당한 가치를 주고 부자가 됐어요.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반면에 M&A 컨설턴트 혹은 뭐 맥킨지에서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수의 사람에게 매우 높은 가치를 줘서 부자가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런 데는 사실 고객 모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현우진 쌤처럼 뭐 몇만 명,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돈 잘 버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에게 매우 높은 가치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게 그 김앤장 같은 거예요. 거기는 무형의 매출로 거의 1조 가까이 매출을 찍더라고요. 그 몇 건이나 했을까요? 뭐 수만 건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몇백억짜리 그런 선임료를 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여기서 한 개만 되게 극도로 높아도 되고요, 한 개만 높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적당한 혹은 낮은 가치를 줘도 부자가 되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줘도 부자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주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죠.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충족되면 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품에서는 사실 공식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제로 깔고 가요. 왜냐면 우리가 매우 높은 가치를 상품으로 주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령 우리가 뭐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혹은 상품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통은 대부분 어디서 떼와서 파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부가가치를 매우 높게 받기 힘들어요. 그게 명품이 아닌 이상은 부가가치를 극도로 높이기 힘들어요. 적당한 부가가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가가치는 사실 브랜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하이 퀄리티 브랜드예요. 거기부터는 아예 다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할 때는 많은 모수를 기본 전제로 해요. 적당한 효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서비스는 상품과 좀 달라요. 상품보다는 팔아야 될 개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타겟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혹은 소수의 사람들 타겟을 하고도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비스를 하실 거라면 제가 앞서 말했던 기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여기서 내가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보는 거예요. 가령 저희 어머니는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일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원장님과도 굉장히 친하고, 그 다음에 원장 일도 하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뭐 어린이집 원장님이라고 해봅시다.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뭐 10년 가까이. 그러면 여기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받아야 오래 하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어떤 민원들 탑 5 혹은 10개, 그 다음에 어떤 몫의 어린이집을 차려야 좋은지, 선생님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폭력 사건들, 그 주변에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은지 등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그냥 PDF 파일에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전자책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2-3시간 가량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제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 혹은 차릴 마음이 있는 분, 그 계획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가진 노하우를 전부 다 드리고 2-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뭐 5명씩 모아서 혹은 10명씩 모아서 그룹으로 한다고 한다면, 혹은 1대1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한 100만원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분당?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국에 한 몇천 명? 10,000명? 뭐 20,000명? 20,000명은 안 넘을 것 같은데 그 모수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타겟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분당 100만 원이니까요. 100만 원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노하우로. 자영업 하신 분들은 자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편의점을 하신 분들은 편의점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편의점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편의점을 했을 때 어떤 알바가 추노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님들이 물건을 훔쳐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뭐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몫에 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을 거예요. 편의점을 뭐 5년 이상, 뭐 몇 년 이상 유지해왔다면 자료를 보여주고, 편의점을 하시려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컨텐츠가 많은데 내가 실제 경험한 사장님이 1대1로 얘기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높겠어요. 내가 실제로 이런 걸 듣지 않고 그냥 막 무작정 차렸을 때 실패하게 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전 2시간에 2-3시간에 50만 원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한 달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받으면 편의점만큼의 부수입은 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지식 창업 같은 거예요. 무자본 창업, 지식 창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의 핵심은 내가 가진 노하우를 잘 정리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실 기본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원하는 고객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막말로 편의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가게 주변에 보면 편의점들 많잖아요. 거기 중에 오래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사장님한테 제가 그 편의점 하시려는 분들 모아올 테니까 2시간 동안 말만 해주세요. 노하우만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하면 하시려는 사장님들 되게 많을걸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시냐? 왜 못 하시냐?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모으려면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 타겟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 컨텐츠를 올리든 블로그 글을 올리든 카페에다 글을 올리든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수고로움, 그리고 그 마케팅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려는 서비스나 상품이 있다면 타겟을 되게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저는 편의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정보는 저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일에 대해서도 아예 고려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득도 안 되는 별로인 정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상품을 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과 그 타겟들이 얼만큼 이 서비스와 상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 돈이 안 되는 서비스와 상품도 있어요. 뭐 상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가 설거지를 잘한다고 해서 설거지 관련된 서비스를 팔면 사실 높은 가치로 돈을 받기 힘들잖아요. 구두 닦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노하우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는 서비스 상품이 얼마만큼의 시장성이 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공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를 줄수록 부자가 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